자, 지지율 이야기 이제 해봐야 되겠죠? 갤럽이 금요일마다. 갤럽 내가 봤을 때 돈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언론사들 의뢰로 하잖아요. 물론 갤럽은 이 여론조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 의뢰받은 뭐 마케팅 관련한 여론조사도 하겠지만,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는 잘하는데 이미지가 좀 부족하다는 거. 어쨌건 윤석열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 속 탈걸? 이게 이제 윤석열 쉴드 치는 것 같은 여론조사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올랐다 이렇게. 근데 갤럽이 나오면은 분위기가 싹 식어버려요. 왜요? 갤럽이니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졌어. 29% 올랐다가 28%로 떨어졌고, 우린 여기 윤석열 지지율 보지 말라 그랬죠. 이 여론조사는 200%가 합이 아니잖아요. 100%가 합인데,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올라가는 데 한계 있고, 나쁜 이슈가 생기면 떨어질 일만 남아있는. 사실상 윤석열은 30%를 사실상 넘어가지 못하는, 갤럽 기준으로는 그런 지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리하자면 부정평가가 63, 긍정은 1% 하락해서 28. 63? 모든 여론조사는 60%가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고착화 되어 가는 거죠. 고착화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눈에 어색해요. 해외 순방 여파로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를 유지했다. 해외 순방 여파로 떨어져 본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순방 후 올랐던 지지율이 무슨 사건 후 떨어졌다. 이렇게 기사만 봐왔지 해외 순방이 여파가 돼가지고 여론 조사가 망하는 경우는 저는 진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조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없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는 몰라. 국민 여론이 다 5,200만 국민이 윤석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쳐도 동조 세력이 안 생겨요. 아, 니들은 원래 윤석열 찍었으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30%가 아니라 40%여도 사실 그런 위험성이 있죠. 임기 초반이라서. 근데 30% 미만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벌써 4주 연속, 한 달 내내 지속되는 거고,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 연속으로 지금 아주 개똥포를 차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취임 효과를 누린 건 사실상 5월 달 뿐이에요. 5월 정도까지만 윤석열이 그래도 50% 조금 넘는 지지율을 구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역대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로도 나타납니다. 보여주세요. 요 지지율 그래프만 살짝 보시면은 다른 사람은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근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 있는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게 윤석열이고요. 구간이. 그리고 여기 박근혜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임기를 못 채웠으니까 나머지들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이게 서서히 떨어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런 느낌인데 윤석열은 확 떨어졌잖아요. 미끄럼틀이 하나 있네요. 아, 이건 대단하네요, 정말. 윤석열 집에 낭떠러지 하나 놔드린 거예요, 지금. 확 떨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그 위에 파란색 줄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압도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취임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다가 점점점 이슈 따라서 떨어지고 하다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갤럽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아요. 네. 가장 높은 지지율을 그러니까 거의 뭐 40%에서 50%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윤석열 지지율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느낌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더 떨어져 있는 거는 이명박인데 이명박은 이때 쇠고기 파동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었잖아요. 이명박은 좀 미국 대통령 만나려고 미국산 소고기 연령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광우병 위험이 있는 그 연령대까지. 자, 지역별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 표를 보면 중간쯤에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28, 긍정, 63 부정이란 말이에요. 부정만 읽어드릴게요. 서울 66, 인천, 경기 63, 대전, 세종, 충청 65, 광주, 전라 77, 와. 대구, 경북 52, 부울경 55. 전 지역 통일해버렸어요, 지금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이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생행보라고 뭐 돌아다니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 근데 이 상황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전 지역 통일해버렸어. 이거 노벨 평화상 하나 줘야 돼요. 통일했잖아, 지금. 대구 경북 맞아. 대구 경북 52, 부울경 55. 남성들은 잘못하고 있다가 67, 여성들은 59. 여성들이 좀 윤석열을 조금 더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긴 하지. 네? 그렇긴 하지. 연령이 내가 알아요. 주위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18세에서 29세까지 69, 30대 70, 40대 82, 와. 50대 69, 60대 40, 70대 이상 3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잘하고 있다 한번 보셔야 돼요. 30대 18, 40대 14, 50대 26 이런 식으로 30, 40대는 아예 1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 여기 이제 부모님들과 생각이 다른 이 사회의 중추 세력들은 윤석열을 아예 그냥 내놔버린 거죠. 일베 애들 제외하고는 윤석열 지지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세대에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프겠어요. TK나 부울경에서도 못한다고 했다고 답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30대 지지율은 14%, 18% 각각.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직무를 못한다고 평가한 이유 다시 한번 봅시다. 쭉 읽어주세요. 랩처럼 빨리 읽어야 돼. 자,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발언 부주의, 독단적, 일방적,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인사, 소통 미흡, 서민정책, 복지, 직무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실천 미흡, 전 정부와 마찰, 전 정부 탓, 통합 협치 부족, 공정하지 않음, 정책 비전 부족, 신중함 부족, 성급함, 여당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걸려 있는 거야. 해소가 안 돼. 최소한 욕설을 했으면 그 욕설에 대한 사과라도 해야 되고, 외교 참사가 났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미국 뭐 현대자동차 전기차 관련해 갖고 요거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이게 보통 민주당이 전화 면접에서 좀 약세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민주당이 전화 면접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민주당 38, 국민의힘 32. 이렇게 되면 자동응답은 훨씬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응답이었던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의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47대 36. 자동응답이 민주당이 훨씬 잘 나오고 전화 면접은 좀 덜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역대급으로, 저번에 한번 그거 보여드린 적 있죠. 리얼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에 육박하더라. 49.3, 49.2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지금 실제로 이렇다는 거죠. 국민들 다수가 민주당이 더 잘하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프로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새롭게 올라온 게 국방 안보입니다. 이게 지금 11%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국힘 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되네,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북풍을 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보파리 하면서 대구 가면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를 밀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지금 용쓰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전술핵 배치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근데 이번에 저 KBC 여론조사 보니까 이런 이슈마다 국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게 그거죠.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63.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 27. 참 과학이네요, 이 숫자는.
근데 이것도 더해보면 2배가 넘잖아요. 네. 야, 이거 왜 이러냐. 부당한 이런 조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슈마다 깨져요. 이게 1년 정도 고착화된다면 윤석열은 임기 못 채운다. 이비인후과적 질환과 정신과적 질환이 함께 있다라는 강력한 뜻인 것 같네요. 날리면으로 들리시는 분하고 비율이 비슷해요. 아까 대통령을 왕이라고 했던 그 할머니 같은 분들인 거예요. 이 만화 행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롱성 카툰이 올라온 적도 있고 대개 카툰 부분에서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보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명예훼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체부가 거기에다가 뭐 엄청 경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현실이. 근데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뒤집어졌어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긴 이후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전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윤석열 잘하고 있다 37.9,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 41.0. 드디어 앞서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를 정권 교체를 시켜버린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윤석열이 더 못하고 있다로 바뀌고 있는 거죠. 당해봐야 알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니, 그런 당해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제 100% 장담하는데 이 사람들 당해봐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요 그렇습니다.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던 분들이 어제부로 이제 오르면서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거의 뭐 2배 이상 되게 되는 원리금 상환할 때요. 근데 그 2배가 엄청난 거잖아요. 보통 이제 억대의 대출을 받게 되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제 대출 내던 사람들이 300만 원, 400만 원 내게 되면은 그냥 파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실제로 산 건 5억인데 현재 뭐 호가죠. 사실은 한 15억 된다고 하면 10억 번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딴 데 이사 갈 것도 아닌데. 오히려 집값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내 자녀들도 집 사는 것이 쉬운 정도의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무능도 있거든요. 그 무능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같이 돌아가는 건데 벌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했다는 게 여론이 뒤집히면 어떡해. 그 결국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가 죽으면서 사람들의 투자가 안전자산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기술 같은 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확실한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는 거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자가 돼.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집값 폭등을 막아야 되니까 각종 정책을 내놓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서 2030이 보기에는 야 내가 내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고 집값 올라야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집 사는 걸 니들이 뭔데 집을 못 사게 하면서 영끌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못 사면 안 된다. 이 영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집값은 더 오르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사지 마라 지금 하면 상투 잡는 거다 했는데 영끌해놓고 얘네들이 한 짓이 뭐예요? 정권을 바꿔버렸네.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거기에 환율 올라가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자는 나날이 올라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안타깝고 좌절스러운 거는요. 얘네들이 똑같은 상황 되면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개돼지처럼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윤석열 정부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보면 기준금리가 3%가 되면은 시중은행에서는 금리가 5% 6%막 이렇게 올라요. 돈 준 사람한테는 이자를 많이 주겠지만 자기들이 돈 빌려준 거 그것도 남의 돈이지 사실은. 남의 돈 빌려줄 때는 금리가 한 5, 6% 돼버리는 상황.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제2금융경이랑 뭐가 달라 이제. 그렇죠. 지금 거기에다가 집이 이렇게 투자 가치가 없어져 보니까 집값이 이제 급속도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깡통 전세가 막 늘어버리고 사람들 전세 그러면 내가 차라리 월세 살래 하다 보니까 우리랑 전세 계약해 주시면 명품 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샤넬 백을 사주겠다는 이런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아, 어쨌건 진짜 야, 지금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윤석열이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지금이 10월 달 이제 그 즈음이 된 5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야, 이런 상황도 벌어지네요. 자, 이런 분들도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 주말에 나오세요. KBC가 한 여론조사 김건희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가장 이중한 김건희 리스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가 조작 의혹이 가장 심각하다. 40점이. 모두 실체 없는 정치 공세다. 24%. 요거는 이제 이쪽에 과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리면서 들리시는 분, 똑같은 거예요. 그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라고 하시는 분, 요 실체 없는 정치 공세 하시는 분 비율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어요. 네. 지금 숫자가. 허위 경력 의혹 11.5, 논문 표절 의혹 10.4, 뭐 이런 식인데 김건희를 지우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니 윤석열 측이 지지를 올릴 방법도 또 없는 거예요. 본인 리스크도 있지만 부인 리스크도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오를 턱이 있습니다. 본인 리스크도 있지. 부인 리스크도 있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울대에 붙었던 윤석열 탄핵 대자보 요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무 학생이 가상해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9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대화를 나눈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바라보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나는 희대의 망언을 하였다. 국가 정상의 동맹국에 대한 이러한 발언은 심각하게 국익을 해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변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였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라.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거.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10월 4일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 화요일 밤 이 자리에 붙여져 있던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떼어졌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3번이나 언급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지도자는 독재자이다.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브라보. 우리처럼 이걸 다 읽어드린 방송은 없어요. 다 읽어드린 이유가 저 목소리가 너무 가상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가 밝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울대생들을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기득권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모교에서도 저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시다.